그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전에 방문하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충청이라는 부분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충청에 선택받은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정치적인 공식이 성립될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캐스팅 보트 예, 역할을 충청에서 해왔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충청에 먼저 찾아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상대방 후보시지만. 근데 이게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충청 분들이 객관적이고 신중해서 굉장히 후보를 잘 골라내신다. 예. 당선될 후보들을 정말 잘 찍어내신다. 그래서 우리 충청인들의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인정을 정치에서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충청을 방문한다고 해서 충청인들이 표를 줬다면 예. 모든 분들이 다 오셨겠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충청인들은. 일단 송영길 대표께서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아무래도 강성,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얘기한 강성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분들을 겨냥하신 발언인데 그 말씀을 하시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대선이 이제 총선이나 뭐 지선과는 다르게 그 중도층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후보가 필요한데 너무 민주당이 한쪽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중도 측의 좀 이야기도 좀 듣자 뭐 이런 취지에서 하신 발언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인데 좀 강한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중도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지지를 많이 주셨던 분에게 자칫 적대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첫 번째로 아쉽고, 두 번째는 특정 후보를 자칫하면 지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좀 내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당대표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언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훈아 씨가 과거 이제 악성 루머와 그거에 대한 악성 기사들에 너무 휘달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제 바지를 이렇게 내리려는 그런 행동을 퍼포먼스가 있었죠. 퍼포먼스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조크처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볍게 넘기기에는 이제 대선 후보가 주는 그 무게감과 또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선 후보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도 우리나라의 정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 깨달음이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이제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숭어가 좀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망둥어가 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우리나라 뭐 개나 소나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처럼 뭔가 특권의식이죠.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정치권의 그런 보수적인 생각들이 만연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우리 흔한 망둥어 속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가 아직은 멀었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이제 저희 세대는 근현대사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많이 배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 발언에서 뭐가 문제지? 뉴스를 보면서도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문제될 발언이 사실은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반도에 무주공산이었죠. 그 당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38석 이북으로 각각 들어와서 통치를 했고 남한의 경우는 통치 기반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하지 못하고 일부 기용을 해서 정부를 수립했던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됐던 단어는 미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많은 미군을 두고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점령군이라는 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메거다운 장군이 1945년에 그 저희 남한에 들어와서 포고령에 쓴 정확한 표현을 찾아보니까 어큐파이예요. 어큐파이. 점령. 우리나라 해석으로 점령 외에 다른 해석의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오해하기 쉽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남한이라는 정부가 있어서 어큐파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지 않았고 조선 총독부가 있는 일본의
통치 세력이 있는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식민지 오큐파이를 상태였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였죠. 예. 그래서 일본을 두고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당연히 점령군 외에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문제 삼는지를 모르겠고 예. 점령군이 아니냐 사실은 별다른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미군이 도와준 것은 맞고 해왔던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군이 점령군에서 들어와서 그 다음 했던 행동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그 단어 가지고 점령군이라는 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죠. 점령군이라는 단어를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념 논쟁으로 끌고 나가고 그걸 자꾸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끼리 약간의 이견이 있겠지만 거의 통일된 단어거든요. 점령군으로 들어온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서 이게 점령군이 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군을 배척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월권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 지사님이 다른 다른 묘수 참배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 친일, 친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친일했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던 거고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 청산에 대한 친일 아쉬움에 하면 대해서는 그 국민 누구가